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승용님의 인터뷰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 알렉 마노아는 유쾌한 성격만큼이나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9년에 드래프트된 선수들 중에서 현재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선수는 화이삭스의 3순위 지명자인 앤드류 본과 토론토의 11순위 지명자인 마노아 둘뿐이고 마노아만이 자기 자리를 확실히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19년 드래프티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할 예정인데요. 1순위 볼티모어 애들리 러치맨, 2순위 캔자시티 바비 위트 주니어, 맷 올슨 트레이드를 통해 애틀란타에서 온 9순위 오클랜드 쉐이 랭겔리어스, 20순위 시애틀 조지 커비 등 대학 선수들이 먼저 데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텍사스가 8순위로 뽑은 3루수 조시영은 웨이트 도중 당한 어깨 관절하순 부상으로 안타깝게도 올 시즌을 거의 날리게 됐습니다. 승용님은 이번 스프링캠프 취재를 통해 피츠버그에도 인터뷰 맛집을 찾아낸 모양인데요. 승용님과 엄청난 키 차이를 보여준 오닐 크루즈입니다. 현재 베이스볼 아메리카 랭킹 14위, MLB 파이프라인 26위 유망주인 크루즈가 피츠버그의 주전 유격수가 되면 역대 최장신 유격수라는 메이저리그의 새로운 역사가 탄생합니다. 크루즈의 키가 6피트 7인치 201cm이기 때문입니다. 오닐 크루즈의 아버지인 라파엘 크루즈는 원래 포수였다가 투수로 변신했고 2007년 주니치 드래곤스에서 뛰었지만 메이저리그에는 데뷔하지 못했습니다. 폴 오닐을 좋아했던 크루즈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오닐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인 크루즈는 15살 때 스카우트들 사이에서 알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키가 이미 6피트 183cm였습니다. 그리고 만 16세 계약 가능 나이가 되자 다저스와 95만 달러 계약을 맺는데요. 1년 만에 키가 10cm 자라게 됩니다. 다저스는 성장이 멈추지 않는 크루즈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2017년 7월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 피츠버그에서 좌완 토니 왓슨을 데려오면서 크루즈를 내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키가 6피트 7인치 201cm까지 자란 크루즈가 3루 또는 1루로 포지션을 옮기는 건 시간 문제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피츠버그는 상식을 깨보기로 했고 크루즈도 유격수로서의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이에 베이스볼 아메리카의 28시 평가를 보면 타격이 50, 파워가 70, 스피드가 60, 수비가 50, 어깨가 60으로 MLB 파이프라인은 어깨에 70을 줬을 정도로 송구 능력 또한 대단히 뛰어납니다. 에런 저지, 지안칼로 스탠튼, 조이 갈로, 양키스의 6m 트리오에서 볼 수 있듯 장신 타자의 장점은 엄청난 파워인데요.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지난 1월 상위 유망주들의 평균 타구 속도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볼티모어 애들리 러치맨이 87마일, 시애틀 훌리오 로드리게스가 91마일, 캔자시티 바비 위트 주니어가 90마일, 디트로이트 라일리 그린이 91마일, 스펜서 토켈슨이 91마일, 토론토가 차기 포수로 기대하는 가브리엘 모레노가 89마일, 양키스 앤서니 볼프가 90마일인 반면 오닐은 평균 94마일로 다른 선수들과 차원을 달리했습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순위를 보면 1위가 평균 95.8마일의 에런 저지, 공동 2위가 95.1마일의 스탠튼과 게레로, 4위가 94.1마일의 조시 도널슨, 5위가 93.9마일의 페르난도 타티스, 6위가 93.6마일의 오타니 쇼헤이, 7위가 93.4마일의 미겔 사노, 8위가 93.2마일의 요르단 알바레스로 평균 94마일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최상위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크루즈의 포지션이 유격수라는 건데요. 키가 6피트 7인치 201cm였던 조엘 구주만이 2007년 템파베이에서 유격수로 나선 적이 있고 6피트 5인치로 196cm인 트로이 글로스도 잠시 유격수를 맡은 적이 있지만 풀타임 시즌을 소화하는 선수 중 역대 최장신 유격수는 6피트 4인치 193cm인 칼리켄 주니어, 카를로스 코레아, 코리 시거로 크루즈보다 8cm가 작은 선수들입니다. 충격적인 내구성을 보여준 리켄을 제외하면 코레아와 시거조차 덩치가 너무 커서 부상을 많이 당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크루즈는 이들보다도 3인치가 큰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메이저리그에서 평균 신장이 가장 큰 포지션은 어디일까요? 키가 가장 큰 포지션인 투수는 평균 6피트 3인치 190cm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선수는 류현진입니다.
일루수와 우익수도 투수와 마찬가지로 6피트 3인치 190cm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일루수는 폴 골드슈미트와 피트 알론소, 우익수는 브라이스 하퍼입니다. 늘씬한 몸매를 가진 선수들이 많은 중견수는 그 다음으로 큰 6피트 1인치 185cm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선수는 케빈 키어마이어이고 6피트 4인치로 193cm인 다저스 코디 벨린저와 캔자시티 마이클 에이 테일러가 가장 키가 큰 중견수들입니다. 3루수도 평균 신장이 중견수와 같은 6피트 1인치 185cm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선수는 조시 도널슨이 있고 필라델피아 알렉봄이 6피트 5인치, 매니 마차도와 오스틴 라일리가 6피트 3인치, 그리고 놀란 아레나도가 평균보다 살짝 큰 6피트 2인치이고 맷 체프먼이 평균보다 약간 작은 6피트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포지션은 포수, 이루수, 유격수, 좌익수인데요. 어느 포지션의 선수가 키가 가장 작을까요? 맞습니다. 이루수입니다. 더스틴 페드로이아와 호세 알투베가 떠오르는 이루수는 5피트 11인치 180cm로 유일하게 6피트가 되지 않는 포지션인데요. 루그네도 오도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에 보스턴에 입단하면서 이루수가 된 6피트 2인치 188cm의 트레버 스토리는 현역 최장신 이루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포수, 유격수, 좌익수는 모두 평균 신장이 6피트 183cm인데요. 6피트 포수는 마틴 말도나도로 피츠버그에서 마이애미로 트레이드된 제이콥 스탈링스가 6피트 5인치로 가장 크고 신시내티 타일러 스티븐슨이 6피트 4인치로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키가 6피트인 좌익수는 알렉스 버두고로 6피트 4인치 최장신은 루데스 구리엘입니다. 다시 유격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키가 6피트인 유격수는 미러키 윌리 아다메스, 디트로이트 하비에르 바에스, 토론토 보 비쉣, 오클랜드 엘비스 안드루스, 세인트루이스 폴 디용, 피츠버그 케빈 뉴먼 같은 선수들이 있고 프란시스코 린도어와 캔자시티의 수비 괴물 니키 로페스, 양키스 유니폼을 입은 아이지아 카이너 팔레파는 모두 5피트 11인치, 그리고 완더 프랑코는 5피트 10인치로 키가 가장 작은 유격수인데요. 전에는 5피트 9인치로 175cm였던 오마 비스켈과 5피트 11인치로 180cm였던 아지 알비스가 유격수의 표준이었다면 유격수의 체구가 대형화된 요즘은 6피트에서 6피트 3인치, 183cm에서 190cm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닐 크루즈는 190cm인 타티스보다도 11cm가 큰 201cm의 신장으로 유격수에 도전하고 있으며 피츠버그도 말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유격수는 왜 키가 작아야 할까요? 민첩성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야를 빠져나가야 하는 타구에 몸을 날리는 일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키가 크다는 이야기는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선수는 몸을 던질 때마다 몸이 받아내는 하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몸무게로 비교를 해보면 샌프란시스코 브랜든 크로포드가 101kg, 카를로스 코레아가 99kg, 젠더 보가츠와 페르난도 타티스가 98kg, 코리 시거와 트레버 스토리가 97kg인데요. 재밌는 건 오닐 크루즈의 체중이 99kg으로 카를로스 코레아와 같다는 겁니다. 이는 크루즈가 큰 키에 비해 체중은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으로 키가 아니라 몸무게로 비교하면 크루즈와 같은 체중의 유격수는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많이 뛰고 있습니다. 크루즈가 메이저리그의 자리를 잡으면 배우 겸 모델인 이광수 씨와 비교해서 오닐 광수라는 별명을 지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피츠버그의 주전 유격수는 골드글러브급 수비를 가진 케빈 뉴먼이었는데요. 그러나 뉴먼은 평균 타구 속도가 85.3마일로 82.3마일인 데이비 플래처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였으며 플래처 같은 컨택 능력도 없기 때문에 조정 득점 생산력이 300타석 이상 선수 중 꼴찌에서 네 번째였습니다. 뉴먼의 아래에 있는 3명은 코디 벨린저, 오스틴 헤지스, 제키 브래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츠버그로서는 장기적으로 유격수 교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한 급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와 어깨를 가진 크루즈를 충분히 실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크루즈가 주전을 따내게 된다면 피츠버그는 3루에 25세 키브라이언 헤이즈, 유격수의 23세 오닐 크루즈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주인이 없는 2루에는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은 26세 시즌을 시작하는 박효준입니다. 만약 박효준이 2루를 따내게 된다면 박효준, 오닐, 헤이지의 내야지는 셋이 합쳐 서비스 타임 17시즌이 남게 됩니다. 베이스볼 레퍼런스는 오닐의 존재에 대해 사람들의 상상력을 테스트하는 존재라고 했는데요. 과연 크루즈라는 유니콘은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올해 피츠버그의 경기를 봐야 할 또 다른 이유입니다. 다른 소식들도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레아, 산체스, 어셀라를 영입함으로써 타선 강화에 성공했지만 선발진이 문제인 미네소타는 크리스 아처와 1년 35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아처는 올해 275만 달러를 받고 최대 60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따낼 수 있으며 내년에는 1000만 달러의 상호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이 불발되면 75만 달러를 받습니다. 한때 템파베이의 에이스였던 아처는 2019년 피츠버그에서 3승 9패 5.19에 그쳤고 흉곽 출구 증후군 수술과 여러 부상으로 지난 2년간 거의 공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아처가 들어오게 될 경우 미네소타 선발진은 1선발 소니 그레이, 2선발 딜런 번디, 3선발 베일리 오버, 4선발 조 라이언, 그리고 5선발의 크리스 아처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로건 앱을 개막전 선발 투수로 발표했습니다. 웹의 개막전 상대는 마이애미와 샌디 알칸타라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